대표님, PPL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서셨어요? 아 이게 나 미치겠네 진짜. PPL을 해야 되는데 이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게 여기 회사에서 지금 멘트 자체가 나이가 들어서일까, 체력이 약해, 여기까지 좋아, 체력이 약해서일까. 그럼 아르기닌 좋잖아 남자한테. 심리적인 문제일까? 심리적인 문제. 더 바로 노코멘트 꺼낼 시간. 이게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부터 시작되는 아반떼 중고차 알아가기 영상 되게 유익하고 재밌고 좋은 정보인데, 여러분들 뭐 일상에서 많은 영양제들 많이 먹잖아요.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비타민이 됐든 뭐가 됐든 먹는데, 지금 노보스팜, 우리 먹는 제품은 노보스몰에서 못 팔거든요. 지금 밑에 있는 링크 노보스팜에 들어가면 더 바른 말고도 다른 많은 영양제들이 좀 건강 보조식품제가 있는데, 요거예요. 요게 이제 문제 그건데, 이게 뭐냐면 마카라고 해서 고대 잉카 전사들의 전투식량, 그 다음에 철분이 더덕에 26배, 칼슘이 감자에 27배. 좋은 거죠. 남자들 뭐 체력 건강 증진에 뭐 잉카 전사들이 먹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L-아르기닌 1000mg, 장어 3마리. 이게 양이 들어가니까, 이건 뭐 운동선수들도 늘 먹는 L-아르기닌. 이거는 뭐 말할 것. 자, 여기까지 이제 좋죠. 그 다음에 아연 20g, 굴이 지닌 핵심 성분, 카사노바가 즐겨 먹는 30마리 굴의 아연 성분.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남자들 몸에 좋은 여러 제품들이 들어갔구나. 뭐 지구력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봄 되고 이제 여름 되고 운동 많이 하고 축구하고 뭐하고 다 좋아하는데, 밤에 빗장을 연다는 야관문 80mg. 옛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복분자 60배의 그러한 건강식품이다는데, 이 외에도 갖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먹잖아요. 이걸 먹으면 원래는 이제 여기 들어있는 모든 성분은 운동선수들, 그 다음에 남자들 체력, 그 다음에 뭐 일할 때 지치고 지금처럼 이렇게 낮 기온 밤과 낮에 일교차 이런 거 있을 때 남자들한테, 사람한테 좋은 거죠. 근데 얘가 내가 추측해보건대 야관문과 굴에 콜라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마카가 전사들이 먹는 게 어떤 콜라보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먹으면 막 그냥 이게 그러니까 막 하루에 이거 하나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 중에 우리 뭐 건강보조식품 중에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아그라 그런 거 사실 와이프 앞이나 여자친구 앞에서 바로 먹기 좀 남사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위축돼 보이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비타민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와이프 앞에서 먹던, 여자친구 뭐 동거 여자 앞에서 먹던, 누가 봐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기능 강화식품이 아닌데, 근데 먹으면 이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좋은 성분은 그대로 있는 거고, 노보스팜에 있는데 이 비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쇼핑몰들 찾아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재밌게 광고하는 이유는 하나에 8만 원대거든요. 근데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 우리 또 아버지들, 우리 또 이제 학생 자녀분들이 우리 아빠 힘내세요, 동생이 생깁니다, 뭐 그런 건데, 원래 비싼데 이걸 제가 1+1에 6만 5천 원에 드릴까요? 어떻게 그렇게 싸냐고요?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보스몰에 노보스팜이죠. 마진을 거의 제가 빼고, 왜냐면 가정의 달에 뭐 인구 증가라든가 국가에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뭐 반문화죠. 그랬을 때 모든 남녀가 아침에 이제 얼굴을 웃고, 지금 노사자 보면 얼굴에 혈색이 좋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랑을 나누면 혈색이 좋다라고 해요.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노보스팜에 가시면 그 외에 다른 건강보조식품과 함께, 다른 거 다 떠나서 성분과 후기들을 가서 보세요, 다른 쇼핑몰에. 그리고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1+1의 가격 2개를 해서 6만 5천 원입니다. 노보스팜으로 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중고차 알아가기의 조사장입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하치우리기에서 이제 박 팀장하고 제가 이 차의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좀 봤죠. 문제가 많죠. 국산차의 내구성이 이렇게 안 좋은 거냐? 어쩌냐 그러는데,
보통 근데 12만 정도 타면 관리가 막 잘 되고 탔을 때 엔진 미션의 수리비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의 뭐 부싱이나 댐퍼류의 교환은 당연한 거고요. 수입차들도 대부분 뭐 포함되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얘는 이제 체인식의 타이밍이 있음에도, 타이밍이 체인인데도 불구하고 벨트가 아니라, 보통 이제 타이밍 벨트가 벨트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9만 10만 내에 무조건 교환을 하거든요. 근데 체인식은 엔진 오일을 자주 갈아주고 관리를 잘하면 체인이 늘어나거나 체인 그 텐셔너가 이렇게 체인을 이렇게 밀어주는 장력 조절을 해주는 걸 텐셔너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원래 문제가 잘 안 생기는 건데, 이 차주분은 원래는 이제 타이밍 체인이 오일을 자주 안 갈아주고 오일을 길게 쓰면은 막 많게 좋은 오일도 아닌 뭐 합성유 비싼 거 안 쓰면서 일반 오일로 레귤러한 오일 뭐 한 리터당 4,000원, 5,000원, 6,000원짜리로 오래 타게 되면 슬러지나 찌꺼기가 생기면서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차주분은 오일을 되게 자주 갈았어요. 굉장히 자주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타이밍 체인이 텐셔너가 좀 늘어난 것 같고, 이제 타이밍 쪽에서 좀 샥샥샥샥 소리가 나요. 곧 교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션은 뭐 되게 지금 위기의 DCT입니다. 지금 위기의 DCT라 언제 변속이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원래 DCT들은 뭐 6만 해도 4만 해도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현대자동차의 디젤하고 DCT 미션을 중고로 사는 게, 여차 잘못하면 연비 좋고 뭐 노사장이 라이브에서 차 괜찮다라고 해서 샀는데 정비비로 2급의 차 8,900만 원짜리 차가 정비비로 이것저것 다 해서 3,400이 터져버리면 거의 뭐 머리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디젤 엔진이 노사장에 그럼 다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이건 뭐 카더라 통신인데, 제가 그 과거에 뭐 관계자분한테 들었던 건데 뭐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현대자동차가 디젤을 만들 때 2.2R 엔진 스틸 블럭으로 된 걸 되게 잘 만들었다고 해요. 저 효율성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뭐 그 다음에 각 부품들도 되게 좋아서 굉장히 가격 대비 좋은 엔진이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저렴이 버전으로 만든 2.0이나 1.6들은 아무래도 생산 단가가 줄어들면서 엔진의 결함인의 하자가 아니라 생산 단가가 줄어든 만큼 엔진의 내구력이나 이런 소모품에 대한 어떤 그 메인터넌스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차주분들의 정비 이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고, 노 사장이 이게 디젤이고 이 차주분도 연비가 잘 나온다. 이게 평균적으로 연비가 13, 14가 무조건 나오고요. 좀 달리면 뭐 19 막 이렇게 나와요. 연비가 잘 나오더라고. 근데 연비가 잘 나왔는데 이제 엔진 뭐 인젝터라든가 흡기 클리닝이라든가 연료 필터라든가 타이밍 체인에 돈이 막 해갖고 뭐 한 3년 안에 뭐 한 100만원, 150만원이 터져버리면, 그러면 사실 뭐 기름값 아낀 거를 다시 정비비로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기름값을 많이 타게 되면 기름값을 더 많이 아끼니까 무조건 이득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 마운트가 주저앉고 이러는 것도 뭐 12만 정도 됐으면 다른 차들도 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미션만큼은 용서가 안 되죠. 미션은 현대 기아 자동차가 팔았던 이 7단 DCT 건식 더블 클러치는 내구성도 문제, 변속 질감도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미션은 가급적이면 가솔린이 됐던 디젤이 됐던 뭐 SUV가 됐던 이 미션은 저는 피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현대 기아 자동차의 DCT 미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살 때는 뭐 전차주가 교환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 찾아보시면 클러치가 타는 문제, 클러치의 문제도 있지만 가운데 들어가는 그 무슨 베어링이 있어요. 저널 베어링인지 뭔지 있는데 걔네들도 지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보아. 국내에서 이 중고차를 살 때 뭐 전차주가 뭐 수리를 해놨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다 필요 없어요. DCT 미션은 제가 봤을 때는 주행에 있어서도 내구성이라든가 변속 느낌에서도 여러분 운전자한테 상당한 불쾌감을 주고, 그리고 또 뭐 정비비도 그렇고 뭐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자친구 집에 지금 급하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미션이 변속이 안 되고 안 되니까, DCT 미션은 제가 봤을 때 좀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거르자, 노사장은 거르자라는 건데
또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중고차 선택에 뭐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댐퍼가 4개가 다 나가서 댐퍼의 오일 압력이 다 5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스프링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멀미가 많이 옵니다. 어제 뒷좌석에 탔던 민성이나 다른 사람도 멀미가 나서 못하겠다는데 차주분은 적응이 됐는지 살살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수입차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한 10만 킬로가 넘어가면 댐퍼를 사실 교환하는 게 좋아요. 굉장히 차가 좋아지거든요. 댐퍼의 오일 압력이 좀 세거나 뭐 오일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일단 차선 변경을 할 때 차가 굉장히 꿀렁꿀렁하고, 과속 방지턱 같은 걸 넘었을 때나 범프 이렇게 파여있는 도로를 지나갈 때도 이 차체로 전달되는 충격이 많고 고속에서 굉장히 불안감이 오는데, 이제 차가 노후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거든요. 그냥 노후됐으니까 뭐 옛날 차니까, 요즘 차들은 워낙 좋으니까 내가 뭐 그냥 뭐 살살 타면 되지. 근데 아니에요. 좀 오래된 차도 댐퍼를 바꾸고 서스펜션의 부식류가 이제 경화가 되거나 뭐 고무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그리스 등이 새어 나오고 이러면 흔들리죠. 하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안에 그 로우암이라든가 뭐 이런 데 들어있는 부싱들이 경화가 되면서 딱딱해지거나 이렇게 뜯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움직임을 주지 못하고 유격에 대한 오차 범위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댐퍼가 스프링 레이트를 이겨주면서 딱 억제를 스프링은 띠용용용용 하고 움직이는 거고, 그 띠용용용 하고 움직이는 걸 억제시키는 게 댐퍼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댐퍼의 오일 압력이나 댐퍼가 뭐 문제가 생겨서 제 역할을 못하면 계속 스프링만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운전자한테 피로도나 멀미를 주고, 고속에서 딱 잡아주고 가는데 계속 스프링이 움직이니까 차가 휘청휘청 하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차들이 주행할 때 보면 꿀렁꿀렁 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거는 댐퍼만 바꿔줘도 굉장히 많이 잡히고요. 노사장이 늘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멀미가 좀 잘 유발되는 차들도 빌스테인이 됐던 뭐 KW가 됐던 좋은 댐퍼만 바꿔도 삭스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50% 이상은 무조건 잡힙니다라고 제가 장담하고 있는 거고, 이런 차들 댐퍼 싸잖아요. 개당 몇만 원 안 하니까 그냥 댐퍼 4개 바꾸고, 뭐 위에 있는 댐퍼 마운트 같은 것도 바꿔주면 너무나 좋죠. 거기다가 내가 정말 이 차를 아끼고 더 타고 싶다 그러면 댐퍼 같은, 그러니까 서스펜션암, 맥퍼슨 스트라담 여기 들어가는 거 3만 얼마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스틸로 된 거 소나타께 한 4만 5천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제가 돈 주고 살 때. 얘는 더 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바꿔주면 좋고, 그런 것들을 손만 봐주면, 엔진 미션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사실 다 몇십만 원 안에서 끝나거든요. 그런 것들만 해놔도 이 차를 되게 잘 탔어요. 왜냐? 아반떼 AD는 여러분들 그 과거 16년도, 17년도에 보면 노사장이 모트라인을 처음 창업해서 모트라인 영상을 찍을 때, 그때 당시 한참 슈퍼카나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막 엄청나게 재밌고 뭐 유머러스하고 색드립이 난무하는 그런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국산차들 중에 칭찬을 많이 받았던 차 중에 하나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안 좋거나 또는 좀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세팅이 안 된 차들을 까는 거지, 제가 이유 없이 르노나 현대를 깔 이유는 없어요. 근데 AD가 왜 좋냐면, 어제 하체 요리기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원래 소형차급이 전륜의 서브 프레임의 이 운전석 쪽, 승객석 쪽에 있는 그 하드 포인트를, 보통은 이 급의 차는 원래 부시가 잘 안 들어가요. 여긴 부시가 들어가요. 물론 풍부한 고급차들, 중형차들이 들어가는 풍부한 부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시를 넣어서 조금의 부드러움을 잡고, 그리고 나서 차체 쪽에 보강대를 넣었죠. 3포인트를 넣어서 보강대를 넣어서 앞쪽으로 확장된 서브프레임이 아님에도 서브프레임을 단단히 잡으려고 했고, 뒷바퀴 쪽을 잡아주는 전륜차들의 기본이 되는 트레일링 암도 부시 플러스 약간 플라스틱 같은 거를 넣어서 움직임의 범위를 최대한 부드러움과 정확성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밑에 쪽 앞바퀴 쪽의 서브프레임과 뒷바퀴 쪽의 메인 트레일링 암에 그런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 급에서는 사실 굉장히 크게 손을 본 거거든요. 이 앞쪽에 서브프레임에 그런 기술을 넣고, 뒤쪽에 트레일링 암에 그런 기술을 넣고, 그런 기술을 넣는다는 건, 그런 소재공학의 변화나 세팅을 바꾼다는 건 전체 주행 세팅도 분명히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장이
아반떼 MD나 그 전에 HD 이런 거 막 별로 안 좋게 봤는데, 이때 당시 알버트 비어만이 현대차들의 뭐 주도적으로 세팅을 했던 차가 있고 입김만 불어넣은 차도 있겠죠. 아반떼 이 AD의 스포츠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알버트 비어만 형님의 기술이 들어간 게 맞고, 근데 이 AD의 토션빔에도 제가 봤을 때는 입김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그때 좋아했던 건데, 얘는 현재 댐퍼도 마탱이가 많이 갔고 타이어도 굉장히 그냥 내구성 타이어 평범한 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제가 60km 70km에서 잡아 돌렸을 때 자세 제어 능력, 그러니까 댐퍼가 접지를 꽉 어시스트를 못 해주고 노면 접지를, 타이어가 접지를 빨리 놓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버나 언더로 심하게 편중되지 않는 뭔가 세팅 값이 되게 안정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아반떼는 작은 차지만, 소형차지만 주행을 했을 때 알게 모르게 고급, 그러니까 뭐 그랜저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급의 차 중에서는 꽤 훌륭한 고급진 승차감이 나와요. 그게 이제 서브프레임이라든가 트레일링 암 등에 들어간 부시의 기술이거든요. 이게 지금 CN7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들은 MPI 엔진이에요. 왜 MPI를 넣었을까요? 직분사를 안 넣고. 노 사장이 늘 직분사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내구성, 열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엔진에 문제가 생긴다, 뭐 그건 노 사장의 의심이지만 어쨌든 MPI를 넣어서 출력을 포기하고 부드러움과 열 관리를 잡았기 때문에 내구성도 좋아졌을 거고, 굉장히 조용하죠. 직분사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다가 엔진힘이 약하니까 CVT 미션을 묶어가지고 스포티하게 달릴 때는 안 받쳐주지만 부드럽게 다니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숙함과 부드러움을 주죠, 지금 CN7 아반떼가. 저는 그래서 2천만원 언더로 옵션을 담백하게 빼버리고 산다라고 하면 CN7의 아반떼를 되게 추천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CN7의 전작의 이 AD의 세팅값과 여러가지 운전 자세, 그 다음에 옵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이 차가 지금 미션의 수리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는 선택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얘가 미션이 이게 아니었고 그냥 뭐 엔진에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이 차 되게 추천하고 싶거든요. 1000만원 이하를 주고 샀을 때 여러 부분에서 엔진 미션만 아니면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주행 느낌, 고속주행, 얘는 사실 아반떼 AD들은 130, 40에서 크게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140 정도까지만 나가면 웬만한 고속도로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고 추월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 주행 연비 좋고 코너링 성능 좋고 브레이크도 쏘쏘하고. 그래서 저는 아반떼가 사실 이 미션만 아니라고 하면, 아니면 죽어도 산다라고 하면, 미션을 뭐 수리비를 감당하던 전차주가 수리해서 내놨다고 하면 잘만 타면 또 뭐 7, 8만, 10만까지 문제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지금 방송을 보니까 노사장이 그러니까 아반떼 AD를 사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라고 하는데, 엔진은 사실 케바케고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DCT 미션이 아닌 아반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토 미션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DCT만 아니면 사실 이거는 되게 좋은 차가 맞아요. 되게 좋고, 하체 구성도 굉장히 좋고요. 이 급에서는 감히 내가 이 당시에 코롤라가 부럽지 않다, 12개 버금가는 운동 성능이 나온다고 제가 칭찬했던 걸 번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노사님 그때 왜 DCT 미션은 지적 안 했어요? 그때 알았나? 이 미션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미션이 문제가 많이 터지는 거,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내구성이 약하게 만든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엔 새 거니까 좋았죠, 되게. 근데 지나고 보니 내구성이 안 좋은 게 밝혀진 거죠. 근데 이때는 2016년도에는 내가 이 미션이 문제가 터질 거라는 거를 지금처럼 노사장이 노련하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나는 그때 당시에 현대자동차를 무한 신뢰를 했죠. 의선 형이 사업 잘하는 줄 알았고, 알버트 비어만 형님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믿었던 거죠.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딱 찍힌 거죠. 믿었던 의선 형이,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아반떼 MD에 들어갔던 자동 6단 미션이 들어와서 오일 관리를 자주 해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천하무적의 차가 되는 거예요. 가솔린이 됐던 디젤이 됐던 엔진오일 자주 갈아주고, 이 1.6 디젤들은 사실 내구성이 제가 봤을 땐 좀 약한 게 맞는 것 같고, 가솔린들 또 직분사는 답이 없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아반떼 AD 자체는 너무나 좋은 차가 맞는데 직분사의 엔진, 1.6 디젤 엔진의 문제들을 100% 클린하다라고 장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 미션의 문제, 지금도 이제 주행하다 보면 이렇게 악셀을 밟았다가 놓다하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지금 꿀렁꿀렁 하는 이유가, 미션이 지금 이거를 클러치를 어떻게 기어를 내릴까 말까 이게 어벙띵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기어에 가까운 6단이나 7단이 걸렸을 때 악셀을 밟으면 TCU가 판단을 해서 단수를 내려야 되는데, 단수를 안 내리게 되면 멍하니 또 가속이 좀 안 되기도 하고, 단수를 내렸을 때는 또 올라가긴 한데 또 이렇게 쭉 밟으면 얘는 지금 이제 변속기를 퉁 치고 지금 4단으로 변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TCU 자체도 빠릿빠릿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행 중에도 계속해서 저는 이제 라이브 할 때 허브 베어링이 나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봤을 때는 허브 베어링이 나간 건 아닌 것 같고, 미션 쪽에 관련된 베어링이라든가 뭐 엔진의 마운트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불쾌한 진동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노사장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눈치 깠을 것이고, 이 차를 사야 될지 뭐 할지 아는데, 뭐 필요한 사람은 사야겠지만 사실 가장 괜찮은 건 CVT 미션이요. 엔진 출력이 세지 않으면 걔도 내구성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엔진 오일을 제때 갈아주면. CVT 미션도 미션 오일의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미션 오일을 뭐 무교환이라는데 그건 아니고, 뭐 제조사에서 무교환이라고 해서 무교환하면은 나중에 수리비 많이 나니까 오일은 무조건 자주 가는 게 좋아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지금의 MPI 엔진이 들어간 아반떼를 옵션을 딱 필요한 것만 넣고 2천만원 언더로 사서 나머지는 다이를 하든 뭐든 그냥 포기하고 타고, 탔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다. 하지만 중고차를 꼭 사야 된다라고 하면 잘 생각해봐라. 지금 미션이 오늘 내일이에요. 지금 겁납니다. 저 지금 미션이 지금 당장 변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중고차 알아가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 차주분도 저한테 1년을 쫄랐어요. 제 차 중고차 알아가기 좀 해달라 해서 이 차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중고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한 건데, 본인들 지금 뭐 벤츠 E클래스도 16년식 지금 협찬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뭐 엑센트도 한데 들어오는데, 사실 지금 제일 필요한 중고차는 뭐 한국의 서민의 포르쉐, 액디수, 엑센트 디젤 수동, 이게 뭐 한국의 서민의 포르쉐라는 말이 있어. 이런 거 리뷰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예전에 칭찬했던 그 K3의 GT 그 빌스테인 댐퍼 옵션으로 들어갔던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소나타 중고 괜찮은 거, 그 다음에 포르쉐 4-5천만원짜리 중고, 뭐 박스터라든가 뭐 K맨 같은 거, 그 다음에 911 한 7-8천만원짜리 중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한테 협찬을 해주시면 제가 뭐 막 중고차 갖고 와서 막 망가뜨리게 안 해요. 다 차 상태 보고 리뷰하니까, 그런 거 보고 제가 리뷰 잘해서 여러분들이 이 차를 살 때 뭐 정비비가 최소한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이때 당시에 이 차가 신차 때는 어떤 능력치를 갖고 있었고 현재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제가 다, 노사장만큼 대한민국에서 차를 세심하게 면밀하게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저보다 뭐 운전 잘하고 뭐 공학적으로 똑똑하신 분들은 많죠. 뭐 가짜 카이스트 이런 것들 빼고. 근데 리뷰에 있어서만큼은 노사장이 사실 굉장히 진정성이 있잖아요. 깊게 잘 후리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협찬 주시면 제가 잘해서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차주분은 최대한 빨리 차를 처분하시든, 아니면 필요한 부분 미션하고 타이밍 쪽을 정비하고
그 댐퍼까지 딱 바꿔서 타면 또 오래 잘 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차를 아끼고 오래 타든 했으면 좋겠고요. 차선 변경 같은 거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꿀렁꿀렁하고 뭐 자세를 못 잡는 이유가 지금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댐퍼가 안 좋아서 그래요. 방금 들어갔을 때도 꿀렁꿀렁하니 못 잡는 이유가 스프링이 눌렸다 일어났을 때 억제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차가 오래되면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타는데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인 것들을 정비를 해주면 오래된 차도 굉장히 좋은 성능으로 탈 수가 있어요. 댐퍼. 노 사장이 늘 수년 전부터 리뷰할 때 말하는 댐퍼, 쇼바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니까 댐퍼에 늘 신경을 썼습니다. 모든 자동차의 주행은 스프링과 댐퍼, 서스펜션에서 많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최근에 리뷰할 때 늘 수입차를 타고 다녀서 몰랐는데 이 차를 타고 다니까 주변에서 다 덤비네요. 자, 여기서 끝내고 앞으로 노 사장은 중고차 가기를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하기로 민성이랑 약속은 했으니까 여러분들 협찬 문의 지금 제 카톡 나가니까 하고요. 자, 노 사장의 이런 진솔한 리뷰 뭘로 된다고요? 저는 제주사나 딜러사로부터 또는 광고 대행사에 뭐 시승행사 추천받고 뭐 조회수 폭발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진실되게 가는 길은 되게 외로워요. 아시죠, 여러분? 진실은 되게 외롭습니다. 저희 노버스 인더스트리와 노 사장이 가는 길은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외롭고 험난하고 매출이 나올 수가 없죠. 굉장히 힘들게 갑니다. 왜? 제주사나 딜러십에서 단돈 10원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 노버스몰이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노버스 인더스트리에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후원 계좌라든가 노버스몰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제가 이걸 잘해서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정직하고 진실된 영상을 묵묵히 외로이 하지만 누구보다도 활기차게 뚝심 있게 잘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리뷰를 위해서 아니 지금 노버스몰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많이 이런 제품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혼다 시빅 그리고 또 다른 신차들 협찬된 거 EV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도 지금 협찬돼 있고 좋은 차들 리뷰 많이 예약돼 있으니까 풀악셀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차 리뷰 쭉쭉쭉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풀악셀 하겠습니다.